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키워드 등장했습니다. 내가 왜? 내가 왜? 그러니까 이런 말은 통상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은 접니까? 뭐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 키워드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항엔 아무도 안 나오고 방문국 중 유일하게 정상도 못 만났다. 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우리나라 전 거쳐서 일본 넘어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밤에 일본에 도착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정부 관계자 나와서 굉장한 영접을 했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나왔다. 여기 사진 좀 보실까요? 여기 좀 이 펠로시 의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마도요. 미국 대사, 미군 관계자만 있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기사 좀 더 소개해드리죠. 미국 서열 3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 일원도 인사가 오면 그래도 성일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뭐 이런 지적 일단 받고 있고요.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죠. 대신 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은 휴가라고 사전에 설명했다. 중국의 압박이라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 영접 문제에 대해서 뭐 영접 않겠다고 사전에 협의했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 어떻게 보면은 해명들을 끊임없이 내놨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 영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입니다. 외국의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행정부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영상에 더해서요. 여당에서도요. 이거 원래 국회에서 담당하는 건데 국회에서 뭐 별다르게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어제 설명을 내놨어요. 다 협의돼서 국회가 담당하는 건데 국회에서 뭐 시간상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영접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왜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일단 이게 한 가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기사. 윤 대통령, 펠로시 의장 면담 불발에 이거 중국 의식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아니다. 휴가 일정 관련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안 된 겁니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만남 어렵다는 입장 미리 전달했다. 국익 고려한 결정이다. 명확하게 뭐 중국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국익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는요. 미중 갈등 자극 말아야 그러면서 오히려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요. 요즘에 야당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행보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요. 그러나 오히려 여권 일각에서는 되레 아니 미국 보수 중에 오해 부르고 보수 정부 아닙니까? 보수 정부 한미동맹 강조한다면서 근데 이건 무슨 모습입니까?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이와 관련된 영상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미중 갈등에 깊이 너무 빠지지 않는 그런 측면의 고려라면 저는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서울에 오셨는데 서울 땅에 같이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저는 꼭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도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행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야 된다. 만약 안 만나시면은 저 정치 9단짜리 내놓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정치구단 자리 이제 비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틀렸습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장담을 했는데 안 만났습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님. 이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입니다. 보수 정부입니다. 보수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근데 약간 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의전 역시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글쎄 저는 이번 이슈가 한미동맹과는 그렇게 큰 관계성은 없다고 예. 봐요. 일단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 반도체 관련해서 3개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가에서도 사실 찬반 양론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사실 반대쪽이 더 강했어요. 예. 그래서 혹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이용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반도체의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굳이 하원 의장이긴 하지만 예.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고려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 이거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전 세계 그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반도체 예. 소비량의 60% 이상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논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만나고 안 만나냐보다는 예. 일단 대통령실이 일정 브리핑을 세 번에 걸쳐서 번복을 했어요. 예.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그러니까 이 문제 중요한 것이 할 때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정리를 해서 한 번만 발표를 했다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국민적인 관심이 됐을까라는 게 그런 점에서 미숙한 게 아쉽고요. 예. 또 하나는 국회 차원에서의 의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실로까지 이게 이슈가 번지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늦은 된 밤에 것이 도착하기 아닌가. 때문에 뭐 미국 쪽에서도 설명했고 양해구하고 조율된 내용이다라고 하지만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아마 예의상 예. 뭐 외교적인 수사 업구로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내심 나오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실에게 먼저 문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국회 차원에서 하원 의장이 방문을 하는데 제대로 된 의전을 안 했느냐. 그래서 아마 떠나는 길에는 사무총장이 의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예. 너무 뒤늦은 그리고 외교적으로 좀 미숙한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슈가 너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좀 이런 차원들을 다 하나하나 예.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브리핑 내용이라고 보지만 저는 사실 이 휴가라는 걸 너무 강조했던 것도 조금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민윤주 의원님께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요? 네. 똑같은 이 모습이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재직 시절에 일어났었다면 민윤주 의원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굳이 어떤 차원에서 고려를 했었느냐가 중요하겠죠. 특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놀라울 일이 아닌 게 워낙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예. 뭐 당연한 수순으로 갔었겠죠. 이번에는 중국 눈치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눈치라기보다는 예.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 방안에 어떻게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놓고 예. 국내 기업의 입장을 많이 청취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고려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것은 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할 때 혼선이 있었던 거, 일정 관련 혼선이 있었던 거 하나라 너무 휴가를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게 아쉽습니다. 휴가 설명은 두고두고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주무신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잖아요, 지금요. 자, 일단 펠로시 의장은 일본에 지금 머물고 있죠.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로서는 뭔가를 좀 남긴 거죠, 지금요. 여러 가지 지점들을.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보시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펠로시 의장 안 만나자 여당 내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야당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거 뒤바뀐 거 아닌가? 이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그냥 말을 아꼈지만 당내 일각에서 여기 보면 유승민, 하태경 만났어야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김의겸 의원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거 잘 판단한 거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접견은 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로 대신했거든요.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통역을 꼈을 거죠. 그렇다면은 한 20여 분 정도 실제 내용 얘기를 했다고 봐야겠죠. 자, 끝난 뒤에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교 이슈, 국방 이슈, 기술 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억제력의 증표다. 굉장한 의미 부여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접견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 통화해서 저렇게 했다. 뭐 이런 걸 설명을 좀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요 기사요. 호평 뒤바뀐 반응인데 뭐 칭찬하게 될 줄 몰랐다. 김남국 의원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여러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숙한 모습이 좀 있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이제 당선인 시절에 굉장히 외교와 관련되어서 무분별한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네. 사드 추가 배치한다라는 그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는데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고 한미 동맹만을 무조건 중시하는 어떤 그런 위험한 외교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하면서 그 과정에 중국에 대한 여러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또는 사실은 한미 동맹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외교를 하겠다,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는 그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예. 일정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조율되는 과정에서 실제 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외교의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럼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외교의 네. 어떤 방향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한 듯이 그렇게 출범을 했던 정부가 예. 만약 그렇게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당연히 미국 서열 3위의 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실권자가 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휴가 중에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뭐 휴가 중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유의 어떤 핑계를 댔는데 휴가 중이다라고 했다가 또 그걸 바꿔가지고 국익과 관련된 종합적인 고려를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홍보수석실과 안보실이 여러 해명에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저 영상은 어제 영화를 연극을 보고 술자리 어젠가 뒤풀이까지 그제인가요? 그제인 그제죠, 걸로 그제. 보이는데. 예. 예. 술자리를 하는 이 모습을 공개를 영국 관람한 뒤 그 관계자들과 저녁 뭐 만찬을 했다. 그렇게 알려졌죠. 네, 술병까지 보이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원 의장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그런 어떤 외국가 정부 관계자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민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익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한 부분에 결정을 할 때 외교의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예. 과정에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그 대통령실의 각 부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충돌되는 해명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한미동맹 이런 걸 강조하시는 게 과거에 그런 기억이 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무튼 굉장히 좀 언론으로서는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으로 좀 어제 있었어요, 모습이.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달아지고 있습니다. 뒤바뀐 반응이다, 지금요. 약간 좀 많은 분들 약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서 약간 당혹스럽다. 이게 뭘까?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요. 김광석 소장님, 네. 김광석 소장님 뭐 이제 국제 정치학 이런 거 좀 공부하셨는데 접견 대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이거를 뭐 전화 통화로 대신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접견을 안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결과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의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 펠로시 의장이 다니는 데를 보면 예.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기 어려운 장소들을 가고 있어요. 대만에 가죠. 그다음에 우리 공동 경비구역 가죠. JSA.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고고 대만은 사실 중국에 대한 경고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조율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한국이든 아시아를 온 것인데 예. 이런 순방의 의미를 굉장히 분석을 잘 못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냐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 뭐 그걸 다 떠나서 손님이 왔으면 무조건 영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시에 오든 간에. 예. 그리고 펠로시 의장은 누구냐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역전 노장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국회 의회의 사실은 수장이에요.
그런 18번 모든 예상권을 당선됐나요? 다 쥐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바이든도 눈치를 보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례를 한다? 뭔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전 뭐 만난다는 거를 사실상 이제 뭐 40분을 통화를 했다는 걸로 이제 바꿨는데 예.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은 그렇게 요구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만 그거 나중에 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수장들은 다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안 만나느냐는 거죠. 지금 이건 만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환대를 하고 거기서 우리 협조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김태호 1차장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펠로시 의장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40분 통화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통역 가고 뭐 어떻게 하면 20분 정도뿐이 한 내용이 20여 분 없어요. 정도로 보죠. 그럼 예. 거의 의례적인 인사 얘기 이상의 것이 안 오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만나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여기에서 동맹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내부를 어떻게 안정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나면 중국한테 뭔가 뭐 우리가 나쁜 시그널을 준다 예. 이런 게 아니라 중국에게도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만들어 나가려고 예. 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아예 그냥 만남 자체를 그렇게 우려한다는 예.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결국 쟁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의전 문제, 하나는 대통령과의 접견 문제인데 의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의전을 잘못했는 것이지 이것을 대통령실에 잘못한다고는 일차적인 보기 책임은 어렵다는 것이죠. 국회의장에게 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저거와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욕에 유엔 총회 참석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미국 백악관에서 아무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했는 것이 있는데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예. 그 홍준표 대표에게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냐. 그것은 미국 정부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유엔 총회 참석을 갔기 때문에 그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카운터 파터가 달랐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외교에는 프로토콜이 있는 겁니다. 그 예. 프로토콜이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 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우습고요. 예. 아까 접견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절충설을 그 대통령실에서 취했는 것 같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낸시 펠로시의 어떤 그 위상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약간 오락가락 했는 점도 없진 않습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이 미국 백악관에 물밑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까 펠로시 그 의장이 약간 그럼 미국 공식적으로 내에서 요청해라고 반대가 했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예. 공식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결국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한 결과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결국 그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좀 난감한 상황 속에서 약간 오락가락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의전이나 예. 어떤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챙길 이권은 챙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인정 변호사의 설명은 대통령실의 어떤 설명과 약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아무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네 분께서 좀 전해주셨습니다. 외교 참 어렵습니다. 뭐 만나는 사람, 시간, 동서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는 게 외교거든요.